한국은 다른 세계야. 이건 말도 안 돼. 한 1분짜리 영상이 500억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경찰은 신인가? 우리는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렸어. 쏟아지는 경악과 찬사의 댓글에 신문기자 소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무 과장됐네. 어차피 한국도 뒤에서는 차가운 사회일 거 아냐. 그녀는 인간의 이기심에 지쳐 타인의 친절 같은 건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전 세계가 속고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실체를 파헤쳐 주겠어. 그렇게 결심한 소피는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으로 그녀의 가치관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소피는 프랑스의 대형 신문사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두가 먼저 타려고 아우성치고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우겨 넣습니다. 발을 밟아도 사과 한마디 없고 임산부가 서 있어도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 자유와 박애의 나라. 한때 그렇게 불렸던 프랑스의 수도는 이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런 사회의 변화를 계속 기사로 써왔지만 최근에는 펜을 쥐는 손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풍요를 얻는 대가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허무함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해질녘, 취재를 마친 소피가 아파트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부치크가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 소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고개를 들자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저 좀 소매치기야. 소피는 외쳤지만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고 엮이기 싫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넘어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빼앗긴 가방 쪽을 바라보던 소피는 공포보다 더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파리의 모습이란 말인가.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한 소피.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이 범인을 찾아줄 것이다.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수처의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또 소매치기요. 이 근처 요즘 많아요. 경찰관은 하품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범인 인상착의에는요? 후드를 쓴 남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겁니다. 하지만 방범 카메라가 있잖아요. 수사해주세요. 소피가 매달리자 경찰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 고작 지갑이랑 가방이잖아요. 다치지 않으신 게 다행이죠. 게다가 그런 명품 가방을 들고 무방비하게 걷다니 당신에게도 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비난받는 듯한 말투. 이곳에는 정의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적으로 서류를 처리하려는 차가운 관료주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끝입니다. 보험 처리는 될 테니까요. 내뱉듯 던져진 그 한마디에 소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둑맞은 지갑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 경찰의 차가운 대응, 그리고 무관심한 시민들. 인간이란 결국 다 이런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분실물이 반드시 돌아오는 나라, 정이 넘치는 나라. 평소 같았으면 그런 미사여구를 비웃었을 겁니다. 어차피 꾸며낸 이야기겠지. 그런 낙원 같은 곳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극한까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에 문득 한 가지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의심과 아주 약간의 기대,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 정말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다. 엄격한 감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사는 것뿐이 아닐까? 만약 한국이 거짓으로 포장된 나라라면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뚤어진 동기였지만 지금의 그녀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피는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확인해 주겠어. 인간의 본성은 어디를 가나 추악하다는 걸. 12시간의 비행 끝에 소피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국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하네. 세계적인 공항인데도 고성방가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로봇처럼 움직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소피의 눈에는 그 질서정연함이 인간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통제사회야. 모두 틀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할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가설이 맞았다고 확신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녀의 여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착 로비에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칸에서 나와 손을 씻은 뒤 소피는 세면대 옆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그대로 출구로 향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공항 리무진 버스 매표소에 줄을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가방이 없어.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 그 핸드백에는 여권과 취재비 전액, 그리고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리에서의 악몽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게 부딪혔을 때의 충격, 경찰관의 차가운 눈, 비웃는 듯한 말투.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도둑 맞은 외국인의 돈은 좋으면 먹잇감이지. 소피는 속으로 체념하면서도 왔던 길을 달려 되돌아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지만 역시나 세면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났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신분과 돈을 모두 잃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또 부주의했다고 비난받고 서류나 쓰게 하면서 시간만 끌겠지. 그렇게 각오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데스크 직원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불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유창한 영어로 그렇게 말한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마치 자신의 가족이 공영에 처한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왜지? 나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일 뿐인데. 소피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불과 5분 후 무전을 듣던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부인, 찾았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께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소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유니폼을 입은 다른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핸드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둘러 가져다 준 모양입니다.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카드, 여권, 현금도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 바닥의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직원들은 자기 일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 따뜻한 말에 소피는 동요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피해자인 내가 비난받았는데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돼. 이건 친절이 아니야. 그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이 기적을 아직 순순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건 시스템이 뛰어날 뿐이야. 한국인들은 규칙을 어기는 게 두려워서 훔치지 않을 뿐이라고. 청소부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고될 테니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사람의 마음에 선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파리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이 비참해진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의 완벽한 치안을 공포와 규율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는 취재를 위해 강남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이는 콘크리트 정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광경을 보며 그녀는 어젯밤의 의심을 다시금 굳히고 있었습니다. 역시 무기질적인 도시야. 모두 바쁘게 걷느라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 어제 공항 직원들도 역시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소피는 카메라를 들고 현대사회의 차가움을 상징하는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일의 교차로에서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삐익 하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찰관 여러 명이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양팔을 크게 벌려 교통을 차단했습니다. 달리던 택시와 트럭들이 차례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습니다. 순식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 테러인가? 아니면 중대한 사고? 소피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파리에서 이 정도의 교통통제는 대통령 행렬이 지나갈 때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뿐입니다. 그녀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야. 경찰관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변에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카메라 렌즈를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실체를 폭로해 주겠어. 시민을 위협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권력의 모습을. 하지만 파인더 너머로 그녀가 본 것은 예상했던 광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중요 인물도 범죄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시선 끝에 있었던 것은 일렬로 줄을 서서 아장아장 걷는 오리 가족이었습니다. 네? 소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미 오리를 선두로 7마리의 작은 새끼 오리들이 필사적으로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그 작은 생명들이 지나가는 것을 마치 국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새끼 오리가 턱에 걸려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 뻔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위압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자애로운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소피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의 중심부입니다. 경제의 대동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고작 새를 위해 멈춰 세다니. 파리였다면 틀림없이 교통방해라며 치워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차에 치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효율이 곧 정의인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피는 멈춰선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서두르고 있을 운전자들이었습니다. 납품 시간에 쫓기는 트럭, 손님을 태운 택시. 하지만 그들은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짜증을 내기는커녕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힘내란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파리 경찰서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인간인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해 도움을 청했을 때는 냉대받았다. 고작 가방 따위라며 무시당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작은 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장한 남자들이 온 힘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이 가장 약한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공포 정치 같은 게 아니라고. 소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기록해야만 해. 세상이 잊어버린 소중한 것이 이곳에는 있어.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명령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 그것은 과거 기사도라 불렸던 고귀한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야? 파인더가 눈물로 흐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나라의 근간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신 이외의 존재, 그것이 비록 동물일지라도 존중하는 한국인들의 종교적이기까지 한 도덕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리 가족이 무사히 화단 속으로 사라지자 경찰관은 경례를 하고 다시 교통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에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촬영한 1분짜리 영상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덧붙인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신이 살아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소피는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세계가 잃어버리고 한국만이 지켜낸 것. 그리고 그녀가 올린 오리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전 세계의 언어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폭동이 일어났을 거야. 경찰이 동물을 위해 고개를 숙이다니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 한국인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버려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소피는 이 댓글들을 읽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단 1분의 영상이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그것은 이 영상이 현대 사회의 병폐를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 그리고 과거의 소피가 믿었던 것은 합리성과 권리였습니다. 도로는 차를 위한 것, 인간은 동물보다 상위의 존재,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 그 논리에 따르면 몇 마리의 새를 위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악이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 원리는 효율이 아닌 조화에 있었습니다. 소피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호 감시 사회의 답답함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으니 나쁜 짓을 못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 오리들이 있던 현장에 감시의 눈이 있었던가요?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도 아닌데 운전자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내면의 규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옳은 일을 하고 약한 것을 지킨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긴다. 소피는 한 한국인 노인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자신의 마음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특정 종교를 넘어선 더 근원적인 도덕의 신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강자가 오리라는 최약자에게 몸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의 기사도 정신마저 능가하는 진정한 강함의 증명이었습니다. 강함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상냥함이다. 한국의 경찰관들은 온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과정에서 소중한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일지도 모른다.
소피는 기사의 말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유를 잃어버렸다.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 극동의 나라에는 기적적으로 그 정신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간절히 원하는 안심과 신뢰의 원천이었습니다. 소피의 눈에 비친 한국은 더 이상 차가운 통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가 자본주의의 거친 파도 속에서 버리고 온 고결한 양심이 기적적으로 살아 숨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간 불씨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행하는 친절이야말로 병든 세상을 구할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것을. 귀국 후 한 달, 소피는 다시 파리의 지하철 통근이라는 전쟁터로 돌아왔습니다. 차내는 여전히 삭막했습니다. 누군가 어깨에 부딪히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의 소피였다면 똑같이 미간을 찌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그 오리들을 지키던 경찰관의 사진이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만원 전철 안에서 큰 짐을 든 노부인이 인파에 휩쓸려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하지만 소피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차내에 놀라울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노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왔거든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노부인의 손을 잡고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삭막했던 차내의 공기가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무표정한 남성이 멋쩍은 듯 몸을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맞은편에 있던 젊은이가 노부인의 짐을 들어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 하나의 친절이 도미노처럼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소피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마법의 나라가 아니었어. 그곳에서 본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였어. 그 경찰관들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였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상냥함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한국에는 넘쳐났고 파리에는 부족했을 뿐. 그렇다면 내가 이곳을 작은 한국으로 만들면 돼. 내가 첫 번째 경찰관이 되면 되는 거야. 그 후 소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엄하게 추궁하는 대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이웃에게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길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보지 않아도 줍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보고 있으니까. 그녀는 그 한국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 주변의 세상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요즘 변했네. 왠지 그녀가 있으면 마음이 놓여. 동료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삭막했던 편집부의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온 정신의 불씨는 확실히 주위로 퍼져나가 작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린 영상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졌다. 그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피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계가 잊고 있던 인간의 올바른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그 교과서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에서 배운 상냥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지만 조용한 그리고 확실한 혁명이었습니다. 무기도 말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한국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정신이 이제 바다를 건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한국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마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법사처럼 상냥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 분실물을 찾아주는 것, 줄을 지키는 것,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선망하고 눈물 흘릴 만큼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쌓아다 올리는 그 친절 하나하나가 돌고 돌아 바다를 건너 누군가의 절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 긍지 높은 정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있어 상냥함의 성격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혹은 예전에는 우리도 이랬는데 등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